안녕. 밤에 듣는 책수다. 독후밤에 온 걸 환영해. 나는 선붕이야. 알베르 카뮈의 이방인을 읽고 있어. 내려쬐는 햇볕에 유의미한 영향을 받는 메르소의 예민함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 개인적인 경험을 가져와서 메르소의 무심한 대답을 통역을 좀 해보려고 했어. 메르소는 예민하기도 하고 정확하기도 하고 그래서 통념으로 묶을 수 없는 사람이 아닐까 추측을 했어. 왜 여전히 우리는 메르소를 이해할 수 없을까? 너무 당연하게 그게 실제 총을 쏜 이유와는 관련이 없었기 때문이야. 이제 왜 총을 쏘았는지 생각해 봐야 돼. 왜 총을 쐈을까? 햇볕 때문이라는 변명이 아니라고 했어. 메르소는 햇볕이라는 자극에 반응을 하는 사람이야. 햇볕이 아닐 수도 있어. 햇볕으로 상징되는 어떤 변화를 만드는 모든 가능성을 말하는 거야. 메르소는 민감하고 정확한 감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야. 정확하다는 건 일에 일을 반응하는 거야. 보통 사람처럼 솎아내지 않고 통합하지 않고 자의적인 의미로 해석하지 않는 걸 말해. 첫 발은 흐름이라고 했어. 공간에 있는 메르소를 자극하는 모든 것에서 자연스럽게 행동이 나온 거야. 두 번째는 첫 발을 쏜 순간 메르소는 알았을 거야. 메르소는 바보가 아니야. 못 느껴서 무디게 보이는 게 아니야. 이 총알은 인과를 만들 수밖에 없다는 걸 알아차렸을 거야. 사람들이 이 상황을 보면 뭐라고 생각하겠어? 레종의 여자, 여자의 오빠, 오빠의 무리, 다툼, 레종의 부상, 총격. 이 이해에서 벗어날 수 없어. 근데 이게 맞나? 메르소에게? 메르소는 정확하지 않은 그걸 견딜 수 없는 사람이야. 그래서 생각하고 그 잠깐이라는 순간 그 후에 다시 총을 쏜 거야. 그러면 맞지 않은 의미가 사라지는 동시에 메르소는 이해할 수 없는 사람이 돼버려. 이 행위는 굉장한 결단이야. 위대하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야. 이해할 수 없는 사람이 되는 것, N차원 같은 성격을 얘기하는 게 아니야. 이해할 수 없는 사람이 되는 건 사회에서 분리되는, 세상에서 떨어지는 것을 의미해. 메르소가 서 있는 집안을 무너뜨리는 행동이거든. 메르소의 이번 행동이 의미를 사라지게 만드는 일이었기 때문에 일각 의미를 만들지 않으려는 사람처럼 보일 수 있어. 그보다는 훨씬 의미에 천착하는 사람에 가까워. 정확하지 않은 의미를 거부하는 거지. 이 모가 난 행동. 보통 사람이 아니야. 이 모는 어디서 온 걸까? 아버지의 기억이 나와. 아버지가 사형장으로 구경을 나갔던 일에 대해서 어머니가
말했던 기억이 있어. 사형장에 가고 싶어서 아버지는 거의 병이 날 지경이었고 보고 와서 먹었던 아침을 개원했다고 들었어. 메르소는 그 모습이 역겹다고 느꼈지. 아버지가 왜 사형장에 나가려고 했는지 알 수가 없었어. 단순한 호기심만으로 설명하기에는 한심스러운 구석이 있었어. 이 불구경을 키역코 하고 말겠다는 열정을 보면 그런 감정이 들지. 하지만 토한 이유는 기계적으로 유추해 볼 수 있어. 아버지는 사형의 현장을 받아들일 수는 없었던 거야. 몸에서 거부를 하는 거야. 어떤 거부냐? 사형은 형벌이지. 그것은 보여지는 죽음이야. 이름 붙여지는 죽음. 딱지를 붙이는 거지. 그런 의미 있는 죽음에 대한 거부 같은 것일 수 있어. 그래, 이건 의미의 문제이기 때문에 메르소가 세계와 문제를 일으키게 됐던 이유가 혈연, 이 뿌리와 연결이 되어 있을 수도 있다는 것을 어렴풋이 느낄 수 있어. 왜 기억이 새삼 떠오를까? 메르소는 1심에서 사형을 언도받았어. 메르소는 이 상황이 몹쓸 상황이라고 생각해. 자신이 보기엔 판결에 관여하는 어느 것도 정확한 것이 없거든. 그런데 그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세계가 자신에게 영향을 끼친다는 데에서 인정할 수밖에 없는 기분이 드는 거야. 그런 상황은 이전에 꽤 있었던 것으로 보여. 그럴 때마다 떠오르는 기억을 얘기하거든. 그리고 이제 사형장을 기어코 간 아버지가 이해가 된다고 했어. 죽음보다 중요한 것은 없다. 흥미로운 일은 없다. 자신도 만약 이곳에서 나간다면 반드시 모든 사형을 지켜볼 것이라고 생각해. 급격한 생각의 반전이야. 메르소가 지금에 와서 죽음이라는 사건을 어떻게 바라보게 된 걸까? 메르소는 면회에 온 부속 사제에게 소리쳐 자신의 주변의 인물들, 마리나 살라마노, 식당 주인인 셀레스트, 레종의 소개로 만났던 해변가의 작은 집의 안주인, 이들 인물들을 열거하면서 이들이 가지고 있는 특수성, 그들이게 만드는 특징들이 무슨 소용이 있냐고 외쳐. 개개의 삶에 구체적인 모습에 대한 중요성을 거부하고 메르소에겐 그건 하나의 숙명일 뿐이야. 다른 특징들이지만 다 숙명으로 하나가 될 수 있는 거지. 이 다름이 소용이 없어짐으로 인해서 인간은 모두 특권을 가진 존재가 된다고 역설을 해. 죽음은 무수한 점들이 하나의 상징적인 존재가 되는 사건이야. 이걸 어떻게 표현할까? 밤 하늘에 별빛이 있잖아. 별에게는 그것 말고도 자신을 설명할 많은 특성들이 있겠지. 하지만 밤 하늘에서 반짝임으로 그냥 남을 뿐이야. 이들 빛에도
차이가 있다고 말하지 말아줘. 이건 단지 비유야. 다시 땅 위에 우리가 봤을 때 별에게 사건이란 무엇일까? 우주의 별이 우리와 교감한다면 방법은 어떤 게 있을까? 그건 반짝임 뿐이야. 인간 모두가 특권을 가지는 존재. 그것을 만드는 죽음은 그 별의 반짝임과 비슷해. 그 말은 죽음만이 의미가 될 수 있다는 말이야. 메르소는 그렇게 생각해. 부속 사제에게 메르소는 뭐가 끊어진 사람처럼 화를 내. 폭풍같이 퍼부었어. 부속 사제는 메르소에게 자신을 왜 아버지, 몽피스라고 부르지 않냐고 물었어. 메르소는 남자가 자신의 아버지가 아니기 때문이라고 했어. 그리고 내 편도 아니라고 했어. 부속 사제는 그렇지 않다고 했지. 당신을 위해 기도한다고 했어. 그리고 메르소는 자신도 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터져버렸어. 아버지를 기억하는 말을 떠올렸을 때 하고 비슷해. 벽과 같은 세 개의 의미와 마주쳤을 때 메르소가 느꼈던 무력감이 터져버린 거야. 그건 너무 정확하게 아닌 말이었거든. 메르소가 겪었던 다른 일들은 항상 모호했어. 설명하려고 해도 모호함에 막히는 거야. 그 안으로 들어가면 그들의 세속에 따라서 자신이 정확하고자 했던 것들이 분해돼 버리거든. 그런데 넌 내 아버지가 아니고 넌 내 편이 아니라는 것. 이건 너무 확실한 거잖아. 확실히 말할 수 있는 것. 메르소는 자신에게 확신이 있다고 했어. 자신에 대한 다른 것들, 모든 것들에 대한 확신, 또 죽음에 대한 확신이 있다고. 그러니까 메르소가 보기에 그런 어정쩡한 신념을 가지고 이 옳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는 자신에게 무엇을 말할 수 있냐는 거야. 그렇게 죽음에 대해 말하기 시작해. 일각 그의 죽음론은 옳은 것 같기도 해. 결국 죽음으로 가는 이 길에 장가지 같은 무수한 곁길들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 우리도 쉽게 얘기하곤 하잖아. 죽으면 다 끝인데. 죽고 나면 없어질 몸 같은. 옳은 것 같은 게 아니고 실제 맞는 말이기도 해. 작가는, 카미는 죽음의 의미에 대해 알려주고 싶었던 걸까? 죽음론을 설파하고 확신에 찬 주인공이 환희 같은 죽음으로 들어가는 건 죽음을 받아들여야 한다고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걸까? 어차피 죽음은 오는데 그런 장광설을 소설로 만든 이유가 뭘까? 메르소는 극단이야. 감각하고 반응하는 데의 극단. 세계 속의 사람은 정확하지 않게 살아. 모든 가능성을 만개하게 하지 않아. 그래서 어떤 일은 중요하게 되고 어떤 일은 중요하지 않게 돼. 그건 의미를 만드는 구조 같은 거야. 모든 것이 중요해져 버리거나 그렇지 않게 되어버리면 의미가 사라져. 그렇다면 메르소는 의미를 버리는 사람에 가까운데, 왜냐면 모든 것을 일에 일을 반응하게 만드는 사람이니까 의미가 사라져 버리는 거야. 그러면 그가 이해할 수 없는 이들, 주변의 사람들, 재판정의 사람들은
의미를 만드는 사람이라고 말해볼 수 있어. 그런데 역설적이게 그 의미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회보다 의미를 버리려고 하는 이 메르소가 훨씬 의미에 천착하게 되는 상태를 발견할 수 있어. 왜냐면 메르소가 실제로 하는 건 무엇도 버리려고 하지 않는 일이기 때문이야. 모든 것을 의미로 만들어 버리는 거지. 근데 그런 사람은 세계와 연결이 될 수 없어. 메르소가 느끼는 세상에 대한 무력감, 사람들이 느끼는 메르소의 무심함은 연결이 되지 않음, 소통이 되지 않음의 표현이지. 그 무력감. 메르소는 어머니 장례에서 간호사가 한 말을 떠올렸어. 관을 요양원에서 근처 성당으로 옮길 때 햇볕 아래에서 쪄가면서 간호사가 설명하거든. 천천히 가면 더위를 먹을 염려가 있고 빨리 가면 땀 때문에 성당 안에 들어가면 춥다는 거야. 그 말을 들으면서 메르소는 옳다. 빠져나갈 길이 없다고 생각했어. 메르소가 형무소에서 자신의 목소리를 새삼 느끼면서 이제껏 자신은 혼자 얘기하고 있었다는 것을 깨달았다고 하면서 간호사의 말을 떠올려 빠져나갈 길이 없구나. 요양원에 페레스라는 어머니의 연인 같은 사람이 있었어. 원장이 요양원에서 같이 지내고 있는 사람들 중 한 사람, 이 페레스만 장례식에 입회하는 걸 허락했어. 어머니에게 있어서 페레스라는 남자가 굉장히 각별한 사이였다는 거지. 나이가 많으니까 행렬을 쫓아갈 수가 없는 거야, 페레스가. 그래서 남자는 샛길로 열심히 와서 행렬의 자리에다가 조금 뒤처지다가 다시 샛길로 열심히 쫓아와서 행렬에 다시 들어오고 이 들고 빠지고를 계속하면서 성당에 도착했어. 그냥 오는 게 아니고 정말 열심히 쫓아왔어. 관을 묻을 때쯤엔 기절을 하거든. 페레스의 기절이라고만 적혀 있어서 정확히 장례 어느 부분인지는 몰라. 관에 흙이 떨어지기 전에 기절을 한 것 같아. 힘들어서 기절을 한 게 아니야. 페레스는 세계를 이해하고 있는 거야. 메르소와 달리 슬퍼해야 할 곳에서 슬퍼하니까 그 슬픔을 토해낼 수 있는 곳, 토해내야 하는 곳까지 페레스는 견뎌서 제대로 된 곳, 이해가 가능한 곳에서 슬픔이라는 의미를 만든 거야. 기절은 그런 거야. 카미는 부조리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 세계는 부조리하다. 세계는 인간에게 의미 같은 것을 주지 않는다는 거야. 메르소, 그러니까 의미를 만들지 않고 사는 삶은 카미의 부조리라는 말 위에서 의미심장해져. 그런 삶이 가능한가? 메르소가 함성을 들으면서 죽기를 기꺼워하는 듯 작품은 끝나지만 이야기 속에서 메르소는 삶을 갈망하는 자신을 계속 억누르거든. 살고 싶다는 생각을 계속해. 죽음을 마냥 기꺼워하지 않았어. 죽고 싶다라고 생각하지 않았어. 메르소가 자신의 논리 속에서 그의 세계관 속에서 취할 수 있는 행동은 죽음밖에 없었기 때문에 받아들인 것에 지나지 않아. 그건 세계가 의미를 주지 않는다고 해서 의미 없음이 가능하지 않다는 거야. 실제로 존재하든 그렇지 않든 우리는 그 의미 속에서 의미를 만들며 살아가야
새삼과 교합할 수 있다는 거야. 이방인의 얘기는 오늘로 끝이야. 하나의 작품, 하나의 인물이 또 나에게서 소화되는 모습을, 과정을 본 거야. 다음 작품은 뭐가 될진 모르겠지만 또 다시 들어봤으면 좋겠다.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 잘 자.